안녕하세요. 콤비치과 원장 황용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콤비치과 김동건입니다. 오늘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장님, 치과에서 하는 임플란트는 어떤 경우에 주로 하나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치아를 어쩔 수 없이 빼게 됐을 때 네. 그때는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충치가 너무 깊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가 있겠죠. 또 하나는 잇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주병이 있을 때죠. 네. 그럴 때도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치아를 어쩔 수 없이 빼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치아가 좀 선천적으로 없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치아가 없는 자리에 임플란트를 넣어서 치아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네.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좀 병원에 평균 몇 번 정도 와야 되는지, 그리고 하게 되면 좀 통증이 심한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걸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임플란트 하면은 되게 수술이고 하기 때문에 아플 거고 여러 번 와야 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차는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은 4-5번이면 임플란트가 마무리까지 완료가 돼요. 우선 처음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실밥을 뽑으러 또 한 번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본뜨러 오셔야 되고, 그래야 머리를 만들겠죠. 이제 본 뜬 걸 이용해서 임플란트 머리를 만들고 그걸 끼우러 또 한 번 오셔야 되고, 이렇게 한 번 4번.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한 번 더 뭐 조정하러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4-5번 정도면은 대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많이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플란트가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요. 이 빼는 것보다 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신경 치료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고 덜 아프고, 또 아프지 않게 저희 병원에서 또 약 잘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경우에 약도 드리고, 좀 안 아프고 붓지 않게 주사도 놔드리기 때문에 아픈 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네. 또 하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과연 임플란트를 하면은 그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임플란트 하면은 몇 년 정도쯤 쓸 수 있을까요?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거는 참 환자분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또 논문을 찾아봤을 때 평균적으로 임플란트의 수명은 최소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년에서 20년이면 되게 이 범위가 넓은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제 20대 때 이제 건강한 잇몸 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플란트를 하실 수도 있고, 또 70대, 80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잇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 몸 컨디션이라든가 골 상태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당뇨라든가 아니면은 뭐 흡연이라든가 이렇게 전신질환이 좀 있어서 또 임플란트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제가 볼 때는 관리,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좀 치아에 뭐 충치가 심하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이 심해서 이 구강 관리가 좀 평소에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도 이제 관리를 조금 신경을 안 쓰시게 되면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치아가 상한 것과 똑같이 임플란트 수명도 짧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게끔 연락을 드려서 네. 뭐 양치하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시고 또 가정에서도 양치질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구강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10년은 뭐 논문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보는데, 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한 15년, 20년 아니면 그 이상 더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처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임플란트를 했을 때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네. 혹시 뭐 부작용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음.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임플란트 수명에 관련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임플란트의 이제 부작용을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그 자체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관리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먼저 임플란트 자체의 부작용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좀 교합력이 세신 분들이 계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질긴 음식을 먹다가 임플란트가 간혹 파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플란트 자체의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가 좀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이제 치주염, 염증이 생겨가지고 임플란트 주변이 붓는다던가, 그게 더 심해져서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자연 치아처럼 이렇게 빠지게 된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좀 미연에 캐치하기 위해서 정기 관리가 또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 하면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저희가 이제 간혹 좀 걱정하는 것들이, 환자분들의 이제 전신질환, 뭐 당뇨병이 있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뭐 심장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간 이식, 뭐 신장 이식, 이런 이식 수술을 받은 그 병력이 있다던가, 이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보다 추가적인 그런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께서 그 치과에 처음 내원하셔서 사소한 치료를 받더라도 먼저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 건강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한테 꼭 알려주시면 이제 치료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도 그런 전신질환이랑 관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술하시는 분이 알았을 때 더 네,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거기다 덧붙여서 네.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지속적인- 하시면은 아마 자연 치아처럼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시고 보다 더 추가적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와 김 원장님이 그 댓글을 보고 이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